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계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가치 있는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은 방식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사례를 알아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개개인은 자신에 맞게 조심스레 행동하여 안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싸움은 피하십시오. 박수는 양손이 서로를 만나야만 소리가 납니다. 모든 사건은 상호작용 없이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바른 말은 귀담아 들으시고 부당한 말은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기가 피를 흡입할 때 포획되고 물고기가 떡밥을 삼킬 때 걸리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 역시 우리가 어떤 인물들과 어울리는가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내 삶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종종 우리가 선택하는 인간관계의 힘에 달려 있다. 때로는 풀리지 않아야 할 인연에 집착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체의 힘은 운동으로 단련되고 정신의 힘은 관심과 배려로 성장한다. 몸이 추위에 노출되면 취약해지듯 비관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내면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 것이다. 긴 여행을 위해 견고한 신발이 중요한 것처럼 장수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화려한 포장이 결국엔 사라지듯 자신의 본질을 잃고 타인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삶은 종종 유감으로 남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당하게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불필요한 압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당신도 좋아하는 이들에게만 진심을 다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이러한 접근은 관계를 무리 없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위적인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 가운데 모두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선의의 충고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나누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칭찬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과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착각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아부를 일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회피해야 할 것은 자신만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타인의 정을 배제하는 자신만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편의를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자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서기 어려워 다른 이의 풍요로움에 기대려 하곤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부를 서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 정직함보다는 교활함을 선택하고 쉽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과의 관계는 경계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자신이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새끼 까마귀는 알을 깨고 나오고 물고기 유생은 물의 품에서 성장한다. 지혜로우나 겸손함을 잃지 말고 자연의 규칙을 따르도록 하라. 순결하고 건강한 마음을 간직해라. 인간은 수명 동안 지식의 일부만을 터득할 수 있다. 타고난 소질을 가꾸고 정진하면 그것이 결국 너의 본성이 될 것이다.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그 일에서 신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보는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모르면 명예를 얻어도 비판을 받고 어리석으면 거짓에 속는다. 분별을 넘어서 도를 이해하는 자만이 불화를 피할 수 있다. 어린 원숭이는 녹색 나무에서 잘 놀지만 가시가 많은 나무에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제비가 지붕 아래 집을 만드는 것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진흙물만 경험하면 맑은 물의 존재를 잊게 된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인식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 해와 달의 교체, 낮과 밤의 교차처럼 변화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자연의 흐름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깊은 이해도 본연에서 우러난다. 높은 곳은 어떤 이에게는 위협이지만 다른 이에겐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슬픔이 오늘날의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마음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대다수가 즐기는 것은 감각적 만족을 주지만 재물을 쫓는 것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로 인한 기쁨은 종종 미미하다.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유형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비평과 집착으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이들과의 소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의 정신을 저버리고 호의를 거스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숨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며 세상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거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만 내면에 다른 계산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종종 무상의 도움을 제시하며 이후에 부당한 요구를 가할 수 있다. 사람들을 속이며 손쉽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인물들과의 관계는 당분간 또는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종말은 자연의 순환을 완성하고 근원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흐르는 강물의 경로에 장벽을 세우려 하지 않도록 하라. 꽃은 그 아름다움이 절정일수록 수명이 짧아지며 거목은 그 위용이 높을수록 도끼질을 당하기 쉽다. 물고기는 수중에 살 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인간은 도덕적 원칙 안에서 살아야 번영한다. 환경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세상을 구성하는 법칙들을 연구하며 삶을 팔각의 원리로 이해하라. 겉모습만으로 지혜를 쟁취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지도력을 가진 자가 말이 많으면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불신과 분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한 개인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난다. 이때 비로소 그들의 참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리를 추구하며 자리가 아닌 권력자 개인에 충성하는 일은 드물다. 절대적인 존재는 미묘하게 은신하며 무형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분명 존재한다. 과도한 칭찬과 비판은 신뢰를 손상시킨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소수의 견해가 늘 틀린 것도 아니다.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단어들이 꼭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질서는 겸허하고 명확하며 삶의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이들은 필요 없는 말을 삼가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는 말로써 완전히 전달될 수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삶에서는 지식보다는 경험을, 이론보다는 실천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오감을 무리하게 쓰려고 하지 말아야 올바른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질없는 꾀를 부리는 것은 잃어버린 진정성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원숭이에게 옷을 입혀도 결국 원숭이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넓은 길, 좁은 길, 가시밭길, 꽃길 등 무수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례가 다반사이지만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해 보기로 하자. 1. 재정적 의로나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알아채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50대가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렵게 모은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간사하고 매력적인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종종 나중에야 나타나곤 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진심 어린 친절과 지원의 가면 뒤에 숨은 속셈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달콤한 말과 조작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애로운 성격이나 호의를 착취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한다거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며 평소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그들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A.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때때로 항상 실패를 상상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며 불평과 불만을 나열하는 사람은 확실히 우리에게 해가 되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에 머물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사기가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운도 나빠지고 일도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타입의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실패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확신이 부족하며 열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의심이 많으며 무작정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전혀 없으며 방관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게으름과 무엇이든 안 될 것이라는 마인드셋을 보입니다. 3. 이간질 잘하는 인간. 이러한 행위를 분열 조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나 그룹과 한 개인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교란시키기 위해 어떠한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분열 조장은 고의적으로 남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해당 인물이나
그룹 내에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을 집단 내에서 소외시키거나 따돌림을 유도하여 집단 내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조장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건강한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폭언이나 막말을 일삼는 사람. 저속한 언행이나 무분별한 비난을 습관처럼 하는 이들은 주변에 있어선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주의를 짓누르며 그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불편함을 초래하기 전에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 만남부터 무례함을 드러내는 이들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례하게 반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존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타입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가지 없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사가지 없다는 표현은 부족한 인성을 지칭하는 한국어 구문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인 인의 예, 지신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용어가 가리키는 특성은 맹자의 가르침인 오상의 4가지가 결여된 것인데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 기본덕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품이 좋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며 예의를 벗어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더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이용하는 데 능숙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진실된 관계보다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심은 없으며 자주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한 후에도 곧잘 부인하고 법적인 분쟁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6. 나와 항상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 당신 주변에는 때때로 필요 이상으로 경쟁심을 불태우며 당신의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은 서로를 끌어올리고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근거 없는 반대는 단지 감정의 상처와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아이디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내재된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분출되면 결국 당신이 상처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인 비방을 목격한다면 비판적인 대화는 여기서 그만두면 어떨까요? 이런 대화는 듣기에 불편합니다. 혼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의 태도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인간관계에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거나 교류가 어려울 때가 그렇죠. 진정한 친구가 없어 보이고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혼자임을 느낍니다.
이런 순간들에 스스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세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더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노력을 기울여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려면 때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인간은 끼리끼리 잘 뭉치고 잘 지내거든요. 그들의 태도가 점차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주위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과 관련 있다면 해당 관계를 재고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